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3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그 잘 익히는 방법, 낯선 것일 뿐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시수학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여러분, 로그를 예습해보니 어떻나요? 책을 읽어보니 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익힐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야기를 하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지난 32회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지수와 오늘 배우게 될 로그를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지수는 왜 생겼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오, 적기 힘들죠? 일경을 적었습니다. 일경. 이 자식을 읽으면 만, 억, 조, 경 이렇게 되죠. 일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지수로 이용하면 10의 16제곱.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수들을 적기가 힘든데 그것을 지수를 이용해서 적으면 짧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큰 수들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됐죠.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수도 지수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1회분의 1. 이런 작은 숫자. 이런 숫자도 10의 20제곱분의 1이라고 적든가 10의 마이너스 20제곱이라고 딱 적고 끝낼 수 있죠. 이렇게 지수는 엄청나게 큰 수와 작은 수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로그로 적으면 어떻게 되죠? 밑이 10인 로그로 적는다면 로그 10의 16제곱은 16이라는 숫자와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숫자, 이 수도 로그 10의 20제곱분의 1. 이것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20제곱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20이라는 숫자로 적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그 10의 16제곱 더하기 로그 10의 8제곱. 1경과 1억이라는 숫자들이 로그의 진수로 있습니다. 이 로그를 한 덩어리로 뭉칠 때 로그 10의 16제곱 곱하기 10의 8제곱. 이런 규칙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이게 16이었죠? 16 더하기 이것은 8입니다. 8. 그럼 24가 되네요. 24. 이거를 다시 로그로 적으면 로그 10의 24제곱이 됩니다. 그것은 이것과 같기 때문에 이게 바로 로그 10의 24제곱이라는 걸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서 이걸 알게 됩니다. 10의 16제곱 곱하기 10의 8제곱은 10의 24제곱이 되는구나. 물론 우리가 지수 규칙을 배워서 이건 암산할 수 있지만
이것이 10의 16제곱이나 10의 8제곱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아주 큰 숫자들이라고 할 때 아주 큰 두 수의 곱을 로그를 이용하면 작은 수들로 만들어서 덧셈을 한 뒤에 알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계산기가 없던 시대에는 바로 이 로그를 이용해서 큰 숫자들의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지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로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어떤 물리학이나 공학 같은 곳에서는 로그를 이용한 식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들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로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나중에 별로 쓰이지 않게 되는 기호들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계산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다루어야 할 계산들도 모두 다 일반적인 숫자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 표도 필요 없고 상용 로그도 일상생활에는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능 시험까지 쳐야 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수업을 잘 듣고 어떤 공식들을 잘 알고 반복해서 익히고 있으면 쉽게 이 식들을 다룰 수 있는지 알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실력으로 대학교 입학시험은 잘 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것들을 알아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 3의 x제곱이 있습니다. 이 3의 x제곱이 5하고 같다. 이럴 때 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합니까? 당연히 이 x가 궁금하죠. 이 x는 얼마다 이렇게 적으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이 x가 땅으로 탁 내려와서 여기 적히고 이 3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로그라고 적고 이 3을 이 밑에 적어줍니다. 이 5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적히죠. x는 땅으로 폴짝 뛰어서 내려왔고 3은 아래로 들어가고 5는 약간 위로 올라갑니다. 이 문자 3개가 서로 이동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x는 로그 3의 5라고 적었습니다. 시원합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죠? 시원하지 않다고요? 이게 뭔지 몰라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습을 한 대로 하면 이것은 로그 3분의 로그 5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로그 3은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죠. 그래서 로그 2분의 10은 로그 10 빼기 로그 2고 이것은 로그 3이고 로그 10은 1이죠. 로그 2는 책 뒤에 찾아보면 0.30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로그 3은 0.4771입니다. 자, 소수로 바뀌었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값이 x는 1점 얼마 얼마다 1점 얼마 얼마가 나옵니다. 다시 x는 1점 얼마 얼마다 이렇게 되면 속이 시원합니까? 시원하죠. 우리가 자주 쓰던 소수로 볼 수 있게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x는 로그 3의 5라고 적으면 이렇게
일반적인 숫자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 시원합니다. 이걸로 끝이 난 거죠. x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로그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x를 뭐라고 했었죠? 지수라고 했었죠. 이 3은 미치라고 했었죠. 로그로 표현했을 때 이 로그에서도 이 위에 있는 이 숫자는 3의 x제곱의 값이었습니다. 이것을 진수라고 합니다. 진수. 이것이 진수였군요. 미천 그대로 미치라고 합니다. 그대로 미치입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바로 이 로그 3의 5의 값이 되었습니다. 로그의 값이 된 거죠. 이것이 로그의 정의입니다. 바로 이 지수에서 로그로 모양을 바꾼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만약에 이 밑이 3이 아니라 1이었다면 1의 x제곱은 5다. 이렇게 해서 x에 어떤 수를 넣어서 1의 x제곱이 5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밑은 1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밑은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밑은 1이 아닌 양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진수는 양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우리가 로그 a의 b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하면 밑이 1이 아닌 양수를 그랬죠.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는 양수다. 그리고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a는 1이 아닌 양수가 됐죠. 그리고 b는 양수다. b는 양수다. 바로 이 조건이 나오는 겁니다. 로그 기호로 적기만 하면 밑과 진수에 대해서 이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분수를 적었을 때 말이죠. C분의 D라고 우리가 분수를 하나 적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때 이 C나 D에 대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얘들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D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분모 C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죠. C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C는 0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기호로 적었을 때 로그 A에 B라고 적었으면 A는 1이 아닌 양수고 B는 양수라고 이미 말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수 C분의 D라고 적었을 때 분모 C는 0이 아니라고 말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건들은 연립부등식 같은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될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적으면 이미 A, B, C에 관해서는 어떤 조건을 준 겁니다. 자, 로그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로그의 성질은 먼저 조금 전처럼 밑이 될 A가 1이 아닌 양수이고 진수가 될 대문자 n과 대문자 n이 양수일 때 어떤 성질이 있느냐? 로그 a의 1, 진수가 1인 경우 이 값은 0이 되죠. 그리고 로그 a의 a, 밑과 진수가 같은 경우는 값이 1이 되죠. 그리고 로그 a의 mm, 두 수가 곱해진 형태의 진수일 경우에는 이것은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으로 더하기로 분리할 수 있죠. 그리고 나누기 꼴일 때 로그 a의 m분의 n으로
이렇게 나누기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은 빼기로 바뀝니다. 로그 A의 N 빼기 로그 A의 M 이렇게 되죠. 그리고 로그 A의 M의 K제곱 이 경우에는 지수 K가 풀적되어서 이 로그 앞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K 곱하기 로그 A의 M 이렇게 되죠. 이때 K는 실수여야 합니다. 단 K는 실수. 자, 이 규칙들은 처음에 봤을 때는 낯설지만 바로 이 지수의 정의에 넣어서 따져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따져보고 또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주 써서 이 규칙을 익혀 놓으세요. 그리고 이 규칙들은 쉽게 기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번엔 조금 외우기 힘들지만 외워두면 유용한 공식 3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3개까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여러 번 익혀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면 로그 계산에서 기호 때문에 헷갈리는 것들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미처의 변환입니다. 로그 A에 B가 있을 때 이것은 분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 A와 B가 다 진수가 되는 로그로 바뀝니다. 로그 C분의 A 분의 로그 C분의 B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밑이 C인 로그들로 바뀌었죠. 자, 이게 밑의 변환입니다. 이 C는 어떤 숫자를 갖다 적느냐? 이것은 수학인데 놀랍게도 작문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갖다 적으면 됩니다. 10을 쓰고 싶으면 10을 써도 되고 2를 쓰고 싶으면 2를 써도 되고 상황에 맞게 어떤 숫자를 적어도 되고 그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를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로그 A분의 B는 로그 C분의 A, 로그 C분의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해서 꼭 익혀주세요. 그 다음에 익혀야 될 식은 뭐가 있느냐? 로그 A의 M제곱의 B의 N제곱 이것입니다. 아까 전에 이 지수는 펄쩍 앞으로 곱해질 수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지수도 펄쩍 뛰어서 앞으로 나갑니다. 다만 분모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M은 분모로 나가서 N분의 N은 분자로 나갑니다. N 로그 A의 B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워야 할 식은 어떤 거냐? 밑이 A이고 지수가 로그 B의 C인 이런 꼴이 있습니다. 지수의 로그 형태가 있을 때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이 큰 밑과 지수의 진수가 바꿔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훌쩍 뛰어내려서 아래로 오고 로그 B라는 것은 그대로고 밑에 있던 A는 훌쩍 뛰어서 진수로 올라가도 됩니다. 이 두 개는 서로 같습니다. 이 형태까지 외워두면 웬만큼 복잡한 로그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이 공식들을 자유롭게 쓸 정도로 익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문제에서 이러한 형태들도 손쉽게 풀 수 있도록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로그 기호가 복잡해서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상용 로그에 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상용 로그. 로그도 복잡한데 뒤에 하나 더 나와 있으니까 골치 아파죠. 그런데 이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입니다. 로그 10의 n. 이것을 로그 m이라고 그냥 적습니다. 밑에 적었던 이 10은 사라진 거죠. 이 부분은 아예 안 적습니다. 왜냐? 이 상용 로그는 예전에 너무 자주 쓴 것이거든요. 자꾸 적다 보니까 10을 적어줄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나 요즘은 계산기를 쓰기 때문에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쓸 일은 없습니다. 자, 이 상용의 뜻은 뭘까요? 상은 일상상자입니다. 용은 쓸 용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로그란 말입니다. 밑이 10인 로그. 밑이 10인 거는 우리가 10진수를 쓰기 때문에 그랬겠죠. 상용 로그는 교과서 뒤에 있는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맨 앞에 이야기해 드렸듯이 큰 숫자를 계산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 의미가 많이 사라졌죠. 이제 계산기를 쓰는 시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용 로그 표에는 무한소수인 상용 로그 값들이 소수점 말에 4자리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요즘은 공항용 계산기에서는 소수점 말에 10몇 자리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 상용 로그표도 이제는 필요 없죠. 물론 상용 로그 자체도 계산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고 예전에 기계가 없던 시절에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빨리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정도 기억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낯설고 서툴기만 했던 지수와 로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새로운 방식의 기호와 공식들을 배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써서 몸에 익숙해지면 예전에 다른 수식들을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풀고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제33회 방송에서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